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된 37살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한 달째 별거 중인데요. 이 상황에 이혼을 해야 할지 참고 살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사연 보내봅니다. 사건의 개연성상 중간에 설명하면서 글이 길어지는 점과 대화 내용을 최대한 제 기억에 더듬어 쓴 점 양해 부탁할게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친구의 회사에서 일하는데 창업할 때 자금도 탄탄했고 외국 계열 쪽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회사 규모도 큽니다. 저는 동업은 아니고 그 회사의 창업 멤버였고 지금은 억대 연봉의 회사 경영진 임원입니다. 친구와 함께 회사의 틀과 기반을 세우고 지금까지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왔기에 결혼 시기가 조금 늦어졌죠. 부모님께서는 오빠네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보다 2살 연하에다가 귀엽고 착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그 점을 배려해줄 남자가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착한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제가 일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하신다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모습에 이 남자라면 내 삶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믿었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10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호주에서 유학 중이라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다였어요. 집안에서는 막둥이에다가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이번에 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에 들어온다 했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여동생 맞이한다고 많이 기뻐했었습니다. 저도 친해지고 싶어서 요즘 20대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고민하며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서 50만 원대의 브랜드 가방을 한 개 사서 준비했어. 가족 모두가 시댁집에서 아가씨를 기다렸고 아가씨가 오자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산가족 상봉한 것 마냥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는 절 보자 반갑게 안으면서 이제는 계속 한국에 있으니 새언니랑 자주 만날 수 있다면서 기뻐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며 제가 준비해온 가방 선물을 주어서 너무 기뻐하길래 뿌듯해했는데 매보더니 자기가 메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마음에 든다 하고 뒤에서는 별로라고 욕하면서 안 메고 다니는 성격보다는 훨씬 털털하고 솔직해서 좋다 생각했기에 영수증을 주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다시 바꿔도 된다 했죠. 아가씨가 말이 나온 김에 저와 친해질 겸 내일 같이 가서 바꾸자고 하길래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약속날이 와서 아가씨를 만나 먼저 밥을 먹고 백화점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터진 거예요. 당장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아가씨도 옆에 있고 참 난감하던 찰나에 아가씨는 가방 살 때 썼던 카드를 주면 본인이 알아서 바꾸고 카드를 돌려주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카드 취소나 승인 문자도 오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었죠. 그래서 결제했던 카드를 줬고 더불어 약속 파토 내고 중간에 나가서 미안하다고 그 카드로 맛있는 것도 사서 먹으라고 하고는 전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가방 브랜드에서 취소 승인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고는 아가씨에게서 새언니 지금 가방 환불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겨서 그거 사서 먹고 난 후 가방 다시 고를게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비싼 거 사 먹어도 되니까 천천히 쇼핑 즐기다가 연락하라고 답장을 하고 다시 일을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4시간쯤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순간 잘못 온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가씨한테 준 카드의 사용 문자였는데요. 가방을 제가 사준 그 브랜드에서 다시 고른 게 아니라 300만원대의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도 30만원어치가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마음에 드는 가방 잘 골랐느냐고 물었죠. 아가씨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정말 가지고 싶었던 가방을 샀는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많이 고민하다가 골랐다면서 혹시 결제 문자 가고 나서 많이 놀랐느냐고 죄송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친구가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레스토랑이 있길래 혼자 먹기도 뻘쭘해서 그 친구 불러서 같이 가서 먹었다 하는 거예요. 띠동갑 어린 세상 물정 모르는 시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지만 쓰는 건 나름 검소한 편이었기 때문에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 결혼하면서 아가씨에게 선물 한번 사준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로 퉁치기로 마음먹고 잘 샀다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돌려주러 회사로 온다길래 오늘은 회사 내부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그렇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 전해달라고 하고 끊었어요. 회사의 거래업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야근을 해야 돼서 밥 먹을 틈도 없이 아주 바빴습니다. 저는 카드 승인 문자가 더는 오지 않길래 바로 남편 만나서 카드를 전달해 줬겠지 생각하고는 완전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지요. 이제 숨쉴 틈이 조금 생기니까 갑자기 제 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아가씨한테 받은 카드 없느냐고 물으니 며칠 전에 아가씨를 만났었는데 카드 이야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만날 때 명품 가방 메고 나와서 제가 같이 가서 사줬겠거니 생각했었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신우이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남편 만나서 카드 전달했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잘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신우이였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습니다. 아가씨는 친구 왔다면서 급하게 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절대로 받은 적이 없다 합니다. 일단 신우이를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생각하고 일을 보는데 글쎄 카드 승인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근데 금액대가 더 황당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지 20만원, 30만원, 60만원대로 금액이 긁혀 있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어디까지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신우이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내가 바쁘니 꼭 카드 받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라운지바에서 200만원이 긁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불을 박차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지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짜증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니까 걔가 씀씀이가 해픈 애가 아닌데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혹시 도난 당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설마 진짜 그런 거라면 혹 괜히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얼른 신우이에게 전화했죠. 전화해서 제 카드 도난 당한 것 같다고 혹시 남편한테 준 게 확실하냐고 물으니 그제야 말을 더듬으면서 자기가 쓴 게 맞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사실 어제 친구 생일이었는데 선물 겸 자기가 와인 한 병 샀다면서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엄연한 카드 도용이니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아가씨는 미안하다고 울먹이면서 직접 회사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출근해서 아가씨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가씨가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길래 회사에 오면 직원한테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혹시 내 손님 없었느냐 물어보니 왔었는데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님한테 전달받은 물건은 없느냐고 물으니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장난하나 싶어서 다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렀으면 카드를 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가느냐고 짜증이 섞여 나오더군요. 신우이가 둘러댄다고 하는 말이 카드를 가지고 나온 줄 알았는데 깜빡했다면서 다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퇴근 전까지 가져다 준다고 하길래 저는 또 바보같이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일하는 도중에 또 승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또 뭔가 싶어서 보니 명품 판매장에서 400만원이나 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혼냈습니다. 지금 본인 돈이 아니라고 막 쓰고 다니는 거냐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더는 선 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신우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통화 내용을 모르시고 아가씨가 우니까 대뜸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애를 달달 볶으면 마음 여린 애가 이 지경까지 우느냐고요. 어머님께서는 금쪽 같은 막둥이가 우는 모습에 속상하셨는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는 계속 저를 혼내셨습니다. 옆에서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신우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내용을 모두 말해주었죠. 근데 남편이 설마 내 착한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말로 잘 타이르면 되지. 어머니도 옆에서 계시는데 울릴 필요까지 있었느냐고 한없이 천사 같던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짜증을 내며 말하더군요. 그날 제 나이 37에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맞닥뜨려야 할 상황을 생각해보니 막막했었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게 없으니 가서 오해나 다 풀어야겠다 마음먹었. 거실에 아버님까지 근엄한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신우이를 포함해 남편과 어머님, 모든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가씨는 그동안 참았던 것 마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세연이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정말 오해해요. 전 분명히 언니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언니가 용돈 카드 하라면서 계속 쓰라면서 안 받고 저 주신 거였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이고 시댁 부모님이고 전부 저를 원수 보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달해서 돌려달라고 말했음에도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 뒤로도 계속 카드를 쓰고 다녀서 참다 못해 화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연기 천재 아가씨는 아주 불쌍한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해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얘가 없으면 얼마나 쓴다고 손이 사람이 되어서 베풀지는 못할 망정 애를 이 지경으로 울게끔 하느냐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화난 얼굴을 해서는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라고 자기 동생이랑 띠동갑 차이 나면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야겠느냐고 저를 나무랐어. 그 말을 들으니 나를 딸처럼 해준다느니 배려해준다느니 라고 말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시댁 사람들과 오해와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핏줄로 감싸고 도는구나. 이래서 시댁 식구들과는 선을 긋고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거구나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죠. 지금 화내도 얻는 이득은 없지 싶어서
아가씨와 시댁 어른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왔습니다. 신우이는 끝까지 제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부름에도 저는 샤워한답시고 욕실에 들어가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을지요. 사실은 그동안 시댁 어른들에게도 다달이 제 돈으로 200만원씩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었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할부이며 생활비도 다 제 돈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기 전에는 남편이 부모님과 같이 살 생각에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사드렸는데, 저와 결혼하면서 신혼집 문제는 어차피 내가 돈이 있으니 신혼집은 내 돈 반, 나머지 대출받아서 샀었죠. 그래도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대출 이자는 자기 월급으로 낸다길래 그러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집 대출, 이자 돈 나가고 남은 돈은 알아서 쓰라고 터치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월급의 4배는 좋게 벌거든요. 솔직히 나이 많은 며느리지만 능력 좋은 덕분에 이 집 식구들은 제가 시집 오기 전보다 훨씬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걸 잘 압니다. 아마 그 이후로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을 때도 좋을 대로 하라고 한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 아버님, 친구분들도 잘난 며느리 둔 덕에 좋은 노후 생활 보내고 있다면서 되게 부러워하셨었는데, 그런 저에게 망나니 같은 딸 하나로 이런 모욕감을 주시다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였을 땐 천사지만 회사에선 마녀로 불리는 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저는 회사 전담 변호사에게 제 사연을 이야기한 다음 따로 상담비를 지급하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건 신우이가 가지고 있던 제 카드를 도난 신고하는 거였어요. 양심도 없는 신우이가 아직도 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썼던 모양이에요.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다가 도난 카드라고 뜨니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혼나놓고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며, 지금 친구도 옆에 있고 창피하니까 당장 카드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카드 도둑년으로 직접 신고하기 전에 이쯤에서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당장 어머님, 아버님께 연락한다고 하는 신우이였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연락이 오는 거 제가 받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마침 그 카드 회사가 우리 회사 근처라 잠깐 들려서 그동안 썼던 카드 명세를 전부 다 뽑아왔습니다. 어머님 전화도 받지 않으니 남편한테서까지 전화가 오길래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오만 성질을 내면서 이따가 집에서 보자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동안 화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정말 이해심 많고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 놈도 제 동생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나물의 그 밥인가 봅니다. 전 느긋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웬걸요? 제 집에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까지 다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집은 정말 쓸데없는 데에 단합력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시누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카드 풀어놓으라 하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근데 어쩌죠? 싫은데요? 하고 대답했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너 진짜 이렇게까지 나와야겠어? 이 어린 게 쓰면 얼마나 쓴다고 자꾸 쪼잔하게 굴어? 라고 하길래 저는 가방에 있던 카드 명세서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자, 그 어린 게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직접 눈으로 보세요. 어머님과 남편은 흩어진 카드 명세서를 주워서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카드 쓴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썼던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었죠. 어머님은 말을 더듬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용돈 쓰라고 주는 거였으면 이 정도는 생각하고 준 거 아니냐고 빈정상하게 말씀하시길래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어머님, 아버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두 분께서 호화롭게 사용하시는 VIP 백화점 카드며 제가 다달이 드리고 있는 용돈,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저 덕분에 혜택 받으셨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이후로 전부 끊겠습니다. 그동안 제 덕분에 누리셨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드렸던 것도 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을 낳아주신 분들이어서 가능하셨던 거였어요. 이제 전 남편이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더는 그 혜택 받으실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 남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또 말을 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난 이제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당신이 타고 있는 외제차, 이 집, 그리고 내가 냈었던 생활비는 오늘부로 당신의 지분은 없어. 그래도 당신과의 관계는 본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혼을 할지 여기서 멈출지가 결정되겠지. 그 다음은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그동안 제 카드로 썼던 금액 전부 다 반환해 주셔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 도난죄로 신고할 겁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거 고려해서 이번 연도까지 갚는다고 차용서를 쓰면 신고 안 하고 기다려주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대략 저 내용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온화해지면서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설득을 하더군요. 저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기에 이미 마음 다 돌아섰습니다.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제 다리를 붙잡고 자기는 그런 큰 돈 없다고 제발 봐달라고 하는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아가씨에게 그런 큰 돈을 아무 꺼리낌 없이 쓰고 다녔으면 뒷일도
생각했어야죠, 아가씨. 제가 호구로 보이세요? 라고 정점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저를 살살 달래시면서 우리 착한 며느리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다고, 화 풀리면 다시 이야기하자 하시면서 어머님과 아가씨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방금 한 말 진심이냐고 묻는 거, 내가 언제 당신에게 빈말한 적 있느냐고, 너 돈 주고 산 너희 집에 가 있으라고 어머님 댁으로 쫓아냈습니다. 집도 제 명의여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한 달째 남편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달째 별거 중인 셈이지요. 계속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한테서 연락이 오는데요. 용돈만이라도 계속 보내주면 안 되겠냐, 100만 원만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받는 거에 당연한 거 없어요 어머님 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남자가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상 이 남자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 아예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걸까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